자, 그러면 헤더 파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디자인을 참조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더 파트를 보면 지금 여기 부분이요.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요. 이렇게 테두리가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CSS에서 이렇게 보더를 설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더를 설정해 주려면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 내용들을 묶어줄 부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에 내용들은 여기 로렘 있고 트래블 설명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목으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제목은 얘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제목이에요. 자, 저는 제목을 어떻게 넣을 거냐면 위에 로렘 입섬이라는 저 더미 텍스트는 H2로 할 건데 좀 전에 저 빨간색 테두리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div 슬로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래스명을 넣어주고 그 안에 H2 그래서 내용은 type tool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요소를 찾아주시고요. 텍스트 찾습니다. 여기에 로렘 윗섬이라고 해서 있어요. 자, 저 글씨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복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복사한 내용 넣어주십니다. 두 번째 볼게요. 가장 중요한 제목 H1 트래블 선택해서 넣을게요. 여기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그 안에 텍스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복사했어요. 넣겠습니다. 다음에 설명 부분도 넣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선택했고요. 복사한 내용을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더 안에 HTML을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About me 부분 볼게요.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지금 자세히 보면요. 크게 지금 보시면 About me 안에 제목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넓혀 볼게요. 제목 있고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저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자세히 보면 이 이미지가 얘가 섹션이라고 한다면 섹션보다 넘쳐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넘쳐 있으려면 이 요소, 이미지를 절대값으로 붕 띄우는 수밖에 없어요. 붕 띄워서 이 얘와는 별개로 이 컨텐츠와는 별개로 이 요소를 붕 띄워서 절대값으로 배치를 합니다. 자, 절대값으로 배치를 하면 얘가 공간을 안 차지하는 거예요.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이 요소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컨텐츠들은 이렇게 너비를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컨텐츠 안에 가서는 너비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배경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안에 내용과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기 안에 있는 요소들을 가로 배치하기 위해서 플렉스를 쓰거나 또는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이 안에 이 요소한테 플롯 레프트, 얘한테도 플롯 레프트 해서 이렇게 배치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디자인은 그렇게 안 돼 있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이미지를 절대값으로 붕 띄울 겁니다. 그럼 플롯을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플렉스를 쓸 필요도 없고 작성해 볼게요.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으면 됩니다. 내용 다음에 이 내용 다음에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를 여기 얘 박스를 기준으로 절대값으로 배치하겠다. 그래서 이후에 CSS로 어떻게 잡을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HTML 작성하시는 겁니다. About me 부분의 아래 내용 제목 밑에 그냥 패러그래프 문단 두 개가 있죠. 그럼 패러그래프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문단 두 개가 있고 내용은 복사하겠습니다. 타입 툴로 안에 내용 복사할게요. 줄넘김을 잠깐 하겠습니다. Alt Z에서 자동 줄넘김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켤게요. Alt Z 복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러그래프를 넣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A 태그가 있습니다. readme 더보기를 누르면 이 About me의 상세 페이지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걸 작성할 때도요. 이걸 그냥 A 태그로 이렇게 그냥 A 태그로 작성을 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뭘 할 수 없냐면 이 A 태그는 지금 자세히 보면 디자인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요. 자,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거는 나중에 CSS에서 디스플레이 속성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락으로 줘버리면 이렇게 다 쓸 거예요. 한 너비에 다 쓸 겁니다. 인란 블락으로 해서 얘가 안에 있는 텍스트만큼 텍스트 크기를 차지하면서 테두리가 나오게 할 겁니다. 자, 인란 블락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얘가
위에 패러그래프하고 공간을 좀 마진을 주기 편하게 하려면 지금 이게 인라인 요소예요. 얘 부모한테 블록 요소가 이렇게 있으면 간격을 누구한테 주기가 편해지냐면 얘한테 주기가 편해집니다. 이 p 태그한테 블록 요소기 때문에 블록 요소는 마진을 주면 마진이 잘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얘한테 간격을 주고 이 링크의 스타일은 이 A한테 주려고 합니다. 자, 링크 스타일 중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있고 안에 글씨가 있는 스타일은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나오냐면 여기에도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이 테두리가 있고 안에 글씨가 있는 저 스타일을 잡기 위해서 뭐라는 클래스명을 하나 추가할게요. 됐습니까? 이렇게 추가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는 그냥 여기 밑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이후에 이미지 폴더 안에 이거 about me jpg였죠?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여기에 이제 alt를 넣는 건데요. 자, alt를 제가 비워놨어요. 자, 비워놓으면 지금 요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이 이미지가 정말로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alt에다가 이미지가 안 나올 걸 대비해서 대체 텍스트를 넣어 놓는 게 맞습니다. alt가 alternatives 약자니까. 하지만 지금 저는 비워놨어요. 비워놓은 이유는 전 이 이미지를 그냥 장식으로 본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웹표준 검사에서 오류나지 않아요. 자, 안에 내용을 안 적겠다라고 하면 그럼 이걸 굳이 쓸 필요가 있나? 라고 해서 얘를 지워버리면 그러면 웹표준 검사에서 오류납니다. 요거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앞서 HTML 파트에서 여기 alt에 대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장식은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웹 접근성 가이드를 확인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리뷰차 네이버 웹 접근성 가이드를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여기 대체 텍스트를 자세히 보기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 글씨가 있습니다. 이미지에 글씨가 있어요. 이미지 자체 글씨까지 포함해서 이미지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전달하니까 당연히 alt 안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식입니다. 장식 같은 경우에 장식 목적의 이미지는 안에 내용을 안 써도 돼요. 요거는 읽히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내용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닫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비워놨고요. 그러면 about me 부분의 HTML은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latest articles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동일한 성격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박스 치는 부분은 리스트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ULM li 하나 만든 다음에 복사해서 사용을 할게요. li 하나의 구조를 보시면 이미지, 제목, 설명, 링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써볼게요. 이미지, 제목, 설명, 링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미지 순서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미지 폴더 안에 앞서 우리가 01번 이렇게 줬고요. 자,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alt 넣어 주셔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목이 있죠. 이 제목이 있으면 저 제목 지금은 그냥 더미 텍스트로 되어 있지만 저 안에 실제 아티클과 관련된 제목이 들어오는 컨셉이죠. 그러면 이 제목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와도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셔도 돼요.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설명 부분 보겠습니다. 설명도 그냥 더미 텍스트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더미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지만 포토샵에 있는 걸 가지고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엔터해서 넣었고요. 안에 내용이 길군요. 여기만 복사할게요. 이게 지금 뒤에 내용이 많은데 여기 부분만 보이도록 크기를 줄여놓은 거였어요. 4줄 정도만 나오게 다시 4줄 정도만 복사해서 쓸게요. 자, 이렇게 패러그래프 해줬고 링크 보겠습니다. readme 부분 볼게요.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요소를 바로 찾았고요. 더블 클릭해서 글씨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readme. 자, 이렇게 read more라는 글씨를 넣어줬고요. 자, 요거는 CSS에서 대문자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요거 소문자로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가 있네요. 화살표를 요 화살표도 폰트 어썸으로 쓰실 수도 있고 지금 교재에서는 제가 그림으로 저장을 했어요. 그림으로 다시 저장을 할게요.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얘 파일명은 뭐 arrow라고 할게요. arrow png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export as 해서 여기 빈 부분은 투명해야 되니까 png로 저장하시는 겁니다. 해당 레이어 마우스 우클릭 export as png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export more arrow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저장을 해줬으면 여기 readme 옆에 이미지를 가져올게요. more arrow 해서 얘도 alt 안에 내용은 굳이 안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li 하나가 만들어졌으면 그대로 복사해서 shift alt 방향키 아래 복사해서 코드를 생성해 주시고 이미지만 연번으로 바꿀게요. 3번으로 해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latest articles의 HTML도 완성됐습니다. 다음 파트 컨택으로 가볼게요. 컨택 부분을 확인하면 제목이 있고 그 밑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메시지를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름하고 이메일 부분 요거에 묶어주는 게 있어야 이거 다음에 이 메시지를 입력하는 칸이 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두 개를 묶어주는 부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send 메시지를 누르면 사용자가 입력한 게 전송이 되는 거니까 바깥쪽의 박스는 반드시 폼 태그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작성해 볼게요. 폼 작성하고요. 자, 그럼 자동으로 액션이 나오고 있어요. 자, 액션 부분에는 뭐를 넣어주시는 거냐면 이걸 받아서 처리할 파일의 경로를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파일이 예를 들어 메시지 뭐 php나 또는 ASP나 이런 백엔드 언어로 돼 있어야 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걸 검증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신규로 내용을 넣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이게 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이런 파일들이 없습니다. 그냥 비워놓을게요. 자, 이렇게 비워놓고 만약에 웹표준 검사를 하면 왜 액션이 비어있나 라고 해서 오류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임시로 샵 하나만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메서드도 하나 필요합니다. 메서드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넘길 거냐. 넘길 때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get과 post 방식이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게 주소 표시줄에 넘어서 주소 표시줄에 노출되면서 넘어가는 get 방식이 있었고 바디 안에 숨어서 살짝 암호화돼서 넘어가는 post 방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post 방식으로 넘기는 게 맞습니다. 자, 안에 내용 넣어볼게요. 앞서 요거 두 개를 묶어주는 부모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전 부모를 그냥 div, 디비전 태그로 만들게요. field라는 클래스명으로 해서 나중에 스타일 잡을 때 저 div 요소를 선택하기 편하게 하고요. 그거 안에 해당 요소들 지금 보시면 your name과 your email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your name과 이메일을 입력하는 부분이 보시면 그냥 클릭하면 바로 사용자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오면 되는데 자, 정석으로 할게요. 라벨과 input, 라벨 태그까지 작성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이 라벨은 누굴 이용한 겁니까? 라고 해서 for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때 유저의 name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name이라고 해서 글씨를 쓸게요. 저 라벨과 연결되어 있는 거 사용자가 이제 실제로 입력할 내용의 타입은 텍스트, 그러니까 글씨든 숫자든 영문이든 어떤 것든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에 아이디를 입력해서 앞서 for에서 유저 네임에 썼던 걸 이렇게 일치해 줘야 이 라벨과 인풋이 쌍으로 연결된다라고 했어요.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보시면 사용자가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도 your name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your name이라는 글씨, 저거 플레이스홀더로 넣으시는 겁니다. 플레이스홀더 넣을게요. 플레이스홀더 해서 your name 넣어주십니다. 자, 요 세트로 해서 이메일 넣는 칸도 만들게요. 복사해서 your email, 여기도 이메일. 자, 이제 타입은 이메일이라고 해줘야지 만약에 이메일 타입을 안 넣으면 브라우저 차원에서 밸리데이트, 유효성 검사를 해서 경고 메시지를 띄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포맷으로 하나뿐이 없지만, 여기 하나뿐이 없지만, 우리가 스타일 잡기 편하게 하려면, 좀 전에 위에 거를 우리가 div field라고 묶어줬거든요. 똑같이 할게요. div field 안에다가, 자,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거, 얘도 라벨과 인풋을 해서 연결을 할 거고요. 라벨 메시지라고 할게요. 얘와 연결될 여러 줄을 입력하는 건 텍스트 에어리어입니다. 자, 텍스트 에어리어를 입력하면 기본적으로 화면과 같이 이렇게 기본 태그가 생성이 돼요. 가로로 30글자까지 입력할 수 있고 세로로 10줄까지 나오는 텍스트 에어리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두고 여기만 바꿀게요. 자, 앞서는 작성하지 않았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네임이 있어요. 이 네임은 여기에도 사실은 다 있었어야 됩니다. 이 인풋에도 네임은 있어야 되는데 이 네임은 누구랑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되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 개발자와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칸이 입력한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의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그 칸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칸의 이름이 메시지라고 한다면 메시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 주시는 겁니다. 이 네임 속성은 여기에도 있어야 돼요. 없으면 id가 기본적으로 네임의 역할을 하긴 해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푸터 부분을 보면 푸터 부분을 볼게요. 푸터 부분은 SNS 링크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로 작성하시면 되겠는데 앞서 제가 이 부분을 이미지로 저장하지 않았어요. 저 부분을 이미지로 저장하지 않고 폰터썸의 아이콘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코딩할 때 폰터썸을 쓸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폰터썸 사이트에 가서 소스를 좀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폰터썸.com에서 사이트에 들어가 볼게요. 폰터썸에 들어와 있고요. 폰터썸에서 소스를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All Versions에 가서 다운로드 할게요. 사이트 하단에 보시면 All Versions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클릭했습니다. 클릭하시면 폰터썸 6 해서 있고요.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눌러볼게요. 자, 다운로드를 눌러보시면 지금 가장 최근 버전이 있고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우리는 프리 버전을 쓸 거예요. 프리 버전이 이제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코딩용 폰트 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용 소스가 있어요. 저는 디자인 말고 코딩용 소스를 쓸 거니까 여기 Free for Web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해볼게요. Free for Web. 자, 다운로드한 파일을 압축을 풀어보겠습니다. 압축을 풀고 해당 폴더에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CSS 폴더 안에 allmin CSS 요거 하나 복사할 거고요. 그리고 얘와 연결되어 있는 웹폰트 요 웹폰트가 필요합니다. 저 두 개. 자, 일단은 두 개 폴더를 같이 선택하고 복사한 다음에 우리 프로젝트에 붙이고 필요 없는 걸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우측이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폴더고요. 두 개를 선택해서 오른쪽에 붙여넣기 합니다. 자, 이런 다음에 안에 필요 없는 건 좀 지울게요. 작업하고 있는 폴더에 와 있고요. CSS 폴더 안에 올민 CSS만 제외하고 모두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와서 우리가 지금 다운로드한 거를 HTML과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타이틀 밑에다가 써볼게요. 링크 해서 CSS 폴더 안에 있는 올민 CSS를 이렇게 로드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폰터썸의 저 아이콘을 쓸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푸터에 가서 HTML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터에 가서 클래스명은 SNS의 링크라고 할게요. links li 안에 a 태그 안에 순서대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4개였죠? 4개를 만들고 순서대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코드, 어떤 코드를 넣으면 아이콘이 나오는지 폰터썸 사이트에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폰터썸 다시 와 있고요. 상단에 아이콘 또는 서치가 더 낫겠네요. 서치 눌러볼게요. 자, 검색에서 페이스북으로 검색을 했고요. 자, 그러면 글씨가 있는 이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건 글씨를 복사하는 거고요. 얘는
SVG 코드를 복사하는 거고 얘는 SVG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는 겁니다. 우리는 코드 HTML에서 쓸 코드를 복사하면 되니까 하단에 이 부분을 복사합니다. 클릭할게요. 복사됐어요. 자, 그걸 우리 코드에 와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이 트위터였죠? 트위터도 검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도 여기 새 모양 있는 것만 코드를 복사해서 넣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인스타 했을 때 아이콘이 최근에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쓰겠습니다. 디자인은 조금 구형 아이콘이고요. 얘를 쓸게요. 그 다음에 핀터레스트 보겠습니다. 핀터레스트라고 했을 때 핀터레스트의 P 이 부분만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디자인을 참조해서 HTML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